인공지능이 과연 인간 코딩 대회의 정점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흥미진진한 도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세계 최고의 인간 코더들을 상대로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단순히 코드를 짜는 걸 넘어서 인간 최고의 지성이 맞붙는 무대에서 과연 AI가 이길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대결이 펼쳐지는 무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경쟁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인데요. 왜 여기가 AI의 능력을 시험하는 궁극의 무대가 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경쟁 프로그래밍이라는 게요, 그냥 코드만 잘 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 정신 스포츠 같은 거죠. 제한된 시간 안에 창의적으로 문제를 뜯어보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답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추론 능력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험대는 없는 셈이죠.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도전을 AI가 어떻게 해결하도록 훈련시켰을까요? 지금부터는 단순히 코드를 막 쓰는 걸 넘어서서 AI가 문제 해결 과정을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아주 새로운 접근 방식에 알아볼 겁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풀이 과정을 쭉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정답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생각의 흐름, 이걸 사고의 연쇄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논리적이면 잘했다고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풀이 과정을 검토하면서 실수도 고치고 그런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이 훈련 방식의 효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일반 모델인 GPT-4.5의 코드포스 점수는 808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론을 학습한 O1 모델은 점수가 1673점까지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버립니다. AI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은요. 특정 대회, 그러니까 국제정보올림피아드만을 위해서 특별히 인간이 코칭하고 훈련시킨 아주 고도로 전문화된 AI, 바로 O1 IOI의 등장을 다룹니다. OIO요? 이 모델은요, 비유하자면 큰 시험 딱 하나를 위해서 집중 과외를 받고 시험에 나오는 요령까지 싹 다 전수받은 수험생 같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걸 넘어서 오직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모든 걸 맞춤 설계한 거죠. 인간이 이 오한오하이오를 위해서 설계한 전략은 정말 정교합니다. 일단 문제를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고요. 각각의 작은 문제마다 무려 1만 개의 해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비슷한 해법끼리 그룹으로 묶어서 점수를 매기고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위 50개만 딱 골라서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엄청나죠? 자, 이렇게 전문적인 훈련에다가 인간이 직접 짠 전략까지 더해지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코드포스 점수가 1673점에서 2214점까지 그냥 치솟아 버립니다. 이건 상위 2%의 인간 경쟁자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확실히 인간의 집중 코칭과 전략이 AI의 성능을 정말 극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실제 2024년 국제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오완 IOI가 받은 점수는 213점. 참가자 중에서 49번째 백분위수였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50번만 제출해야 한다는 그 제한이 없었다면요. 이 모델은 362점을 받아서 금메달을 땄을 거라는 겁니다. 아깝죠?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차세대 모델인 O3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만약에 AI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더 뛰어난 전략을 학습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슬라이드가 두 접근법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O1EY는 말 그대로 인간이 코칭한 전문가 모델입니다. 인간이 전략을 짜주고 특정 시험에 딱 맞춰서 훈련시켰죠. 반면에 오른쪽의 O3는 스스로 학습한 제너럴리스트예요. 범용적인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전략을 터득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챗GPT-3는요, 인간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정교한 추론 기술을 개발해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복잡한 최적화 코드를 짠 다음에 이걸 검증하려고 일부러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코드를 또 짜서 결과를 비교해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 답을 검산하는 방법을 터득한 셈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O3의 코드포스 점수 2724점. 특화 훈련을 받은 O125I를 가뿐하게 뛰어넘어서요. 상위 0.2%에 해당하는 거의 최상위권 인간 경쟁자 수준에 도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IOI 2024 결과를 한번 보세요. O3는 스스로 학습한 전략만으로 그 엄격한 50회 제출 제한 규칙을 지키면서 395점을 획득했습니다. 이건요, O1-IOI의 실제 점수는 물론이고 제출 제한이 없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그 이론상의 금메달 점수마저 넘어선 겁니다. 스스로 해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추론 능력이 단지 대회에서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이 기술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커랭크 아스트라 벤치마크는요, 여러 파일로 이루어진 복잡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를 평가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추론 모델의 성능 향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첫 시도 성공률이 GPT-4의 50% 수준에서 O1의 63%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실제 소프트웨어 버그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는 이 SW 벤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률이 GPT-4-5의 33%에서 O3는 무려 71.7%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추론 능력이 그냥 대회용 기술이 아니라 진짜 실용적이고 광범위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걸 명백하게 증명하는 거죠. 자, 이 모든 발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특정 작업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지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것보다 AI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방법 자체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범용적인 추론 능력을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AI 발전의 핵심 열쇠인 셈이죠. AI는 인간의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를 사실상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추론 능력이 정복할 다음 영역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